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의사 조민 못 받아들인다.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주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을 지원했다 탈락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조민 씨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부산대 총장과 고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문에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위조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실력도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의사가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장혜철 평론가님, 부산대를 고발했어요. 한 의사단체의 회장이 조민 씨 의사는 더더욱 이제 앞으로 못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부산대에서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부산대 지역의 자부심 명문이라고 제가 뉴스탑10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명문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 나서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라는 거죠. 지금 이건 이 이면택 회장뿐만이 아니라 부산 의료계나 아마 부산대 의전원 출신의 다른 의사들도 바라고 있는 일일 겁니다. 가타부타 빨리 결정을 내려야 지금 이 애꿎은 문제로 부산대 의전원 출신 의사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1심 판결이 나왔고요. 그 공소장이라던가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의 사실관계나 인과관계가 자료로 쫙 나와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자체적인 조사위원회 또 외부 전문가들 영입해서 징계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이 1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례가 많은 것이 이전에는 1심 판결 나오기 전에도 사실상 입시 비리나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체 조사나 또는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졸업 취소 등의 처분을 다 내려왔습니다. 예. 유독 부산대만 대법원까지 기다리겠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으로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부산대가 이번에 이 의전원 출신의 교수가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발령이 나고 대통령의 주치의가 부산대에서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 지금의 정부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 아니냐는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산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내일이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뒷짐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만 하는 태도로는 이런 정치적 의혹을 더 눈덩이처럼 불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이 이면택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달 안에 이 조민 씨와 관련된 사항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교육부 공무원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 조민 씨 관련해서 꽤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면택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걸 뭐 막을 수는 있겠습니까? 본인이 소송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교육부 장관도 부산대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그러면 강제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대도 그런 고민은 있을 거예요.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무슨 조치를 취했다가 만약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뒤집히는 거거나 아니면 결과가 다르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또 부산대가 다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내용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데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결과를 내게 되면 많은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교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3심을 진행하는 과정에 뭔가 징계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소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부산대도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 의사회 회장이라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뭐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이니까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부산대 입장에서 그걸 지금 저분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결정을 내리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정유라 씨 관련 처결과 관련해가지고 그때는요, 이 소송이고 뭐고 볼 것도 없이 교육부가 오히려 먼저 감사를 진행하고 수사 의뢰를 교육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본 것도 아니죠. 수사를 애초에 시작한 게 교육부였죠. 수사 의뢰를 함과 동시에 입학 취소라라고 이대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송과는 무관하게 교육부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이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왜 이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해 가지고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이제 돼가지고 형평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은 정유라 씨는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과 더불어가지고 본인이 위조한 것도 아니고 진짜 딴 메달인데 그거 차고 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입학이 문제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조가 됐다고 이제 사실 법정에서 1심에서 확인된 사안인데 더 심각하고 더 사실관계 확인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교육부가 왜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약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민단체 혹은 의사단체의 얘기 말고도 국민의힘 40여 명의 의원들도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한번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민은 무친인 정경심과 공모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정리를 해보면 야당에서는 뭐 멀리 갈 것 없이 정유라 씨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도 비교하면서 조민 씨가 빨리 재판에 넘겨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민 씨 문제가 자꾸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자녀는 어떤 면에서 좀 특혜를 보면 뭐 학교도 특혜를 해서 했고 이 처리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게 하느냐 바로 여기 지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겠지만 이 뭐 2018년도에 있었던 숙명여고 이 그 부정 시험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이때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정경심 교수가 1심 판결문에서 보면 이 여러 가지 그 조작의 공범으로 지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소가 안 됐습니다. 물론 뭐 지금 아버지, 어머니 다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법이라는 게 만인의 평등하고 엄격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따지자면 이것 또한 특혜가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조민 씨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차례가 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국민의 소신여로 평양지국을 설립하겠다고 KBS야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라는 비판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평양에 KBS 지국 생기면 좋은 일 아닌가? 북한 가짜뉴스들도 많이 줄어들 테고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네요. 예. 북한은 우리를 적이라고 규정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북한을 적이라고 못하나? 다음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 NLL 팔아먹었다 했지만 뭐 나왔냐? 선거 앞두고 종북보리는 야당 습관이냐라는 쓴소리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대통령은 원전 없애라고 하는 판에 공무원은 북한 원전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 오늘 뭐 여러 가지 큰 흐름들이 북한과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이 지난달부터 한 1,200만 원의 복지급여를 받으면서 물론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긴 한데 받아도 되는 것이 뭐 여러 논란이 있고요. 10억 원의 인수가 된 싸이월드 얘기까지 실시간 검색어였습니다. 실검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 주제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